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은혜를 더하는 KCBS 초대에서 541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서동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존의 깊은 밀림과 강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귀한 하나님의 종 브라질의 이성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성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선교사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KCBS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먼저 청취자들과 간단한 인사 서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K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로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성되었고 GMS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내 김미경 선교사 그리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관심을 갖고 브라질에 간 것은 94년도이고 31년 전에 그리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에서는 17년째 사역 중인 선교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이제 17년 되셨어요. 네, 브라질에 간 것은 31년이 31년 됐고 예, 예. 지금 현재 지역에 계신 거는 17년 되셨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지구상의 나라가 이렇게 많잖아요. 네네. 19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어떻게 브라질을 그 마음에 안고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간증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청년 때 선교를 꿈꾸고 신학교에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 2학년쯤 됐을 때 교회에서 브라질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중에 브라질에서 한 노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네. 브라질에 가서 선교 현장도 경험하고 언어도 배울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가서 브라질에 가서 2년 정도 남을 계획을 하고 네. 제가 브라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첫 이제 브라질에 발을 디디게 된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럼 신학교 마치시고 가셨나요? 어떻게 해서 파송되셨어요? 한 2년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브라질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브라질에서 현지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청강생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가 좀 더 익숙해지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브라질에서 이제 신학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내와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자녀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현지 사역 교회에 가서 사역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산수도 받아야 되고 선교사 파송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네. 11년이 지나고 나서 네. 다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네. 신대원도 하고 이제 목산수도 받고 네. 선교사 이제 파송도 받아서 네. 이제 브라질로 다시 간 곳이 아마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성자님 이제 브라질 가셔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내 되신 성교사님 만나셨어요? 네네. 네. 원래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네. 같은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나중에 브라질에 다시 이제 저희 아내가 와서 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분이 아니시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2분 있으다 그러셨나요? 네네. 자녀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네. 있는데 둘 다 상파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상파울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신학대원 공부할 때 어린 시절 잠깐 네. 이제 한국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네. 같이 있다가 지금은 둘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네. 하나는 지금 졸업을 했고 네. 하나 지금 공부 중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브라질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시는군요. 자, 이제 다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처음에 성사님께서 그 브라질 땅을 밟았을 때 우리 미국에 오면 이제 그 컬처석이라고 그래서 그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막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그 아마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어요? 문화적인 충격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삶의 풍습이라든지 게 다 다를 텐데.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브라질에 갔을 때는 이 브라질이 굉장히 이제 여유롭기도 하면서 네. 또 뭐 인종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날씨 기후도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새로운 그래도 이제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네. 브라질에 많이 적응이 되고 이제 언어도 되고 사람들도 잘 알고 그랬는데 아마존에 가니까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곳과 이제 아마존은 남쪽과 북쪽으로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비행기로 4시간.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열대 지역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사는 모습도 다르고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기후도 다르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겪어야 될 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첫째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이제 달라서 좀 네. 충격이 되긴 했습니다. 충격이 됐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 회사에 가셨어요? 이제 뭐 적응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이제 브라질, 상파울과 이제 그쪽은 너무나 다르고 예. 이제 아마존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으로 살아가는 게 강물고기 네. 그리고 이제 파린냐라고 하는 그 만지옥과 가루인데 이제 그걸로 주식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야채도 별로 없고 채소도 네. 없고 재수도 없고. 그래서 구하려고 하면 마트에 가보면 뭐 다 상해 있는 것들도 뭐 팔고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했고 네. 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도 이제 계속해서 열대 기후에서 네. 건기와 우기로만 나누지 계속해서 그렇지요. 습하고 계속해서 덥고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 지나셨겠지만 그래 지나셔서 지금은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네, 다른 데가 좀 뭐 익숙해졌습니다. 낯설 정도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그 마나우스와 아마존강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마존 주죠. 이제 네. 브라질에서 아마존 주이고 가장 브라질에서 큰 주이기도 하고 아마존 밀림으로 그리고 이제 강으로 네.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그곳에서도 캐피털 도시로 있는 마나우스라는 도시에 예, 있습니다. 마나우스. 인구가 예. 한 240만 명 정도 되고 히오 네그로강 그러니까 네그로강 옆에 예. 있고 그다음에 네그로강과 이제 옐로우 리버라고 불리는 솔리모이스 강이 있어요. 솔리모이스 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이제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성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도시는 비행기에서 보면은 이제 강가에 완전히 정글 안에 갇혀 있는 섬처럼 있는 네.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시가 특이하게 브라질에서 공식적으로 대기업들에게 면세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큰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첨단 그런 뭐 휴대폰부터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만드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30분만 벗어나면 네. 강과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이 드나드는 곳이 비행기 아니면 배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는 필요가 없어요. 네, 자동차는 뭐 시내 안에서는 도는데 밖으로 나갈 때는 네. 배나 비행기를 타야 나갈 수가 있는 네. 섬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섬과 같은 주제. 네, 언제 한번 우리 이야기할 때 비가 안 와서 배를 못 띄우니까 밖에 나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 기업들에게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도시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배로 들어오는데 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네. 이제 강물이 많이 말라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성 기자님 외지에 신방을 간다는 일도 좀 어려우시지 않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마존은 모든 교통이 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배편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디인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지도 가기도 어렵고 사역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어렵고 네. 그런 곳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비가 오면 이제 그 카누나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시나요? 네네. 정상적으로 비가 오면 이제 사역지를 갈 때는 네. 이제 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씩 배로 이동하게 되죠. 네.
아마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막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통 이제 건기철과 우기철로 나누는데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계절에 강물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최고로 올라올 때는 뭐 적게 올라와도 15m에서 많이 올라오면 19m 정도까지 19m까지. 강물이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6개월 동안 이제 그 강물이 네.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내려가고. 그래서 매년 이제 이게 우기와 건기가 이게 네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이나 가을은 없고. 없습니다. 1년에 두 계절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지금은 뭐 많이 익숙해 주셔서 브라질 사람 다 되셨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가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장벽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장벽 또 그것이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느 장벽이 제일 높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적응하는 게 날씨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제 벌레들도 많이 있어서 무는 것들도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 적응하는데 좀 처음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또 인디오들이 있어서 언어 장벽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브라질 말을 쓰지 않고 부주어를 쓰기 때문에 예. 언어 장벽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멀리 사는데 그 몇 명 안 사는데 멀리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마나우스 도시에는 240만 명, 25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네. 대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전체 정글이나 강변에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데는 네. 배로 이동하고 네. 또 배 시간이 또 맞지 않으면은 하루씩 기다려서 그 다음 날 배를 타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인디오 마을로 들어가려면은 카누를 또 타고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정규 노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카누를 타고 또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그런 거리들 네. 그래도 가서 잠을 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장벽이긴 합니다. 네. 그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셔서 이제 생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보내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나우스 사실 마나우스를 가게 된 것도 처음에 제가 브라질을 갈 때 단기 선교로 왔듯이 예. 상파울루에서 단기 선교로 마지막 간 곳이 마나우스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선교지가 또 정해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그곳에 이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네. 제가 이제 언어도 되고 이제 문화도 좀 익숙해졌는데 네.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생활과 또 지식 수준과 문화 수준에 맞게 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세워서 네.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보내셨다. 네. 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가지만 나중에 이제 그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선교사님도 그러셨군요. 자, 이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명과 첫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편안한 환경에 익숙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내일은 브라질에서 실제로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더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선교 이야기는 언제나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 내일까지 계속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